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들의 가족 정주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의 가족 정주,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정주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민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이민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단독으로 갑니다. 주로 남성들이 많이 갑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가족이 형성되게 되면은 자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민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민 2세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있다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 동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입니다.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배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것을 확대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중국 동포들에게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 이 방문 취업 비자를 통해서 노동을 하게 됐는데요. 여전히 이 방문 취업 비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방문 취업 비자건 재외동포 비자건 이 비자를 가지신 분들에게 영주 자격으로의 전환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 비자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 비자건 방문 취업 비자건 영주 비자건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방문 동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 정주가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거를 하게 되고 자녀가 있게 되고, 또 결혼 이민으로 오신 분들도 자녀가 있게 되고, 국적 취득을 한 중국 동포가 이제 1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녀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나이는 다양하겠죠. 청소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청소년에서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정주화되고 가족화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초점이 대부분 중국 동포의 이주, 중국 동포의 노동, 이런 데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민 1세대에 맞춰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주화가 되고 가족화가 진행됐으니까 사실은 이민 2세대 또는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2010년도에 10살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20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그러면 또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초점을 이민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고 동반 자녀에게는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지금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 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1년 정도 전이죠. 그때에 이 중도 입국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도에 입국한다. 이민 온 사람들의 중도에 입국한다는 거죠. 근데 이 중도 입국 자녀가 1만 7천 명이다. 이것은 이민 배경 자녀, 그러니까 한국에 결혼 이주자로 와서 아이를 낳는다든지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6만 6천 명 중에서 대략 한 26, 7%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청소년, 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18에서 24세에서는 53.6%를 차지하겠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국 배경의 자녀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배경의 자녀에는 한족과 같은 중국인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중국 동포 자녀겠죠. 이 중도 입국이라는 말 최근에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는 것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출신국 현지 남성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동반 입국한 자녀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들 중 출신국에서 출생한 후 입국한 자녀들로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중국 동포 청소년에 해당되려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국 자녀라고 하는데 80% 이상이 중국 동포 자녀라고 한 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중도 입국이라는 말이 좀 틀리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중국 동포 문제는 이제 외교부가 원래 담당인데 국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포들 자체에 대해서도 담당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한계, 제한이 있는데 동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전담 부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동포들에 대해서 범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체에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남권과 수도권에 80%가 중국 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정주를 하고 있고 정주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동포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한 4만 명 정도 된다. 뭐 계속 다를 수가 있겠죠. 부모 모두가 중국 국적인 사람이 7,360명,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니까 3만 명,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자가 1,761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자면 한국인이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청소년들의 성격이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중국 동포들이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녀를 동반하도록 허용된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가령 우리가 재동포 비자, F4 비자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동포의 자녀들 처음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또 방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 동거 자격으로 동반 체류를 허용했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확대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기별로 동포들의 자녀들에 대한 동방 거주가 허용된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녀들이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 취업과 재동포 비자의 연도별로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2012년에는 방문 취업자 같은 경우에 장기 체류 동포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에게 단기 복수 사증을 발급 확대했다. 유학 자격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방문 취업 요청 자격을 완화한 것이 2013년이다. 또 2015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부모가 방문 취업이 만기가 됐어요. 5년 돼서. 그래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체류 연장을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기별로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본 대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류 자격, 전문가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기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국 동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중국 동포 청소년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도 연결되지만 또 그 다음에 너무 노동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재동포 비자 소지자 중 10대에서 25.5%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취업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전체 동포의 취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체류 자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 노무 시장에 그대로 편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체류 자격 자체도 대부분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에게 부여된 체류 자격이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문제, 중국 동포 차세대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